중국 여행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런 영상을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1930년대 이 장제스가 중화민국으로 이 중국을 통치하던 시대에는 이 난징, 남경이 중화민국의 수도였거든요. 이 중화민국 수도에서 제일 좋았던 호텔이 바로 이 남경 중앙반점인데 김구 선생님과 이 장제스도 여기서 회담을 했다고 해요. 당시에 이 대륙을 지배했던 사람과 어떻게 보면 국권이 피탈돼서 그냥 나라가 없는 어떤 지도자의 만남이 있었던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데 그냥 새로운 도시가 궁금했고 새로운 풍경과 음식, 어우, 매운데 진짜 맛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중국 곳곳을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시를 하나씩 여행하다 보니 생각보다 우리의 역사를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상하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났고 항저우와 충칭에서는 그 정부가 걸어간 길을 만났습니다. 중국 동북쪽 끝 리순에서는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시간을 마주했고 난징에서는 같은 시대를 살아간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전쟁으로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광복절에는 제가 중국을 여행하며 직접 찾아갔던 장소들을 시간의 순서대로 다시 한번 이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945년 8월 15일 그날이 오기까지 그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상하이가 아닌 중국 동북쪽 작은 도시 리순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그리고 체포된 안중근 의사는 리순으로 옮겨져 재판을 받았고 1910년 3월 26일 리순 감옥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저도 리순을 여행하면서 안중근 의사가 재판받았던 법원과 마지막 시간을 보냈던 감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책에서만 봤던 이름이 실제로 그 사람이 걷고 머물고 마지막을 맞았던 공간이 되는 순간은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특히 그곳에 직접 서보니 안중근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라를 잃어가던 시대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 곧 안중근 의사의 순국일이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모든 독립을 위해 노력하셨던 수많은 분들의 그런 큰 뜻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다는 거에 감사하고 그분들의 희생에 존경과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크게 담아서 여러분들도 감사의 인사를 마음으로라도 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여행하다 보면 이 시대의 상처가 우리에게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저는 제가 난징 여행을 계획하게 된 난징 대학살 기념관에 왔어요. 1937년 겨울에 이곳에서 30만 명이 일본군에 의해서 학살이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도살당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군인과 민간인, 특히 어린아이, 노인 이런 걸 가리지 않고 그냥 사람들을 정말 많이 죽였거든요. 그때 여기가 이제 집단 매장지였는데 이 매장지를 대학살 기념관으로 만들었고 난징에서는 난징 대학살 희생자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전쟁과 침략이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해 그 시대를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남긴 상처가 지금까지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임신을 했는데도 계속 위안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위안부들한테 이제 임신을 못하게 하는 이 영상에서 그 모든 역사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 아주 오래전부터 당연하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만큼은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19년 3.1 운동 이후 나라 안팎의 독립운동가들이 상하이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상하이는 제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찾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화려한 와이탄과 푸동의 야경, 신천지와 우캉루처럼 제가 좋아하는 풍경이 정말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하이의 한복판,
신천지의 좁은 골목 안에는 100여 년 전 대한민국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저는 이곳을 지금까지 5번 찾았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만 해도 그저 중국 여행을 하면서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역사적인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계속하면서 이곳의 의미도 저에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3번째로 방문했을 때는 임시정부 앞에서 저를 알아봐 주신 헬로 잭슨 구독자분들을 만났습니다. 중국을 여행하며 영상을 만들었던 시간이 조금씩 쌓이고 있다는 걸 이상하게도 그곳에서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방문에서는 작지만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일을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 얻은 수익 가운데 $100를 이곳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헬로 잭슨 구독자분들의 이름으로 그 마음을 함께 남겼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혼자 만든 채널도 아니고 제가 혼자 여기까지 여행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국 여행을 함께 봐주신 분들과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일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역사를 보러 이곳에 왔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상하이 임시정부는 제 여행과 성장의 시간까지 함께 기록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상하이에는 지금 독립운동 유적지를 연결해 돌아볼 수 있는 스탬프 투어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2026년 8월에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보수공사로 임시 휴관 중이기 때문에 방문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제 개관 일정을 꼭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계속 상하이에 머물렀던 것은 아닙니다. 1932년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한국의 독립 의지를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일본의 추적도 더욱 거세졌습니다. 결국 임시정부는 상하이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향한 곳 가운데 하나가 항저우였습니다. 항저우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는 저에게도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제가 방문했을 당시 촬영 허가를 받아 내부를 직접 기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중국 여행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제가 언젠가 이런 역사적인 공간에 정식으로 촬영 허가를 받고 들어가 우리 시청자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행을 계속하다 보니 제가 보는 중국도 조금씩 달라졌고 제가 남길 수 있는 기록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저우에서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하이 임시정부라고 기억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실제로 중국 여러 도시를 옮겨 다니며 아주 오랜 시간을 버텼다는 사실입니다. 상하이를 떠난 임시정부는 항저우를 비롯해 전장과 창사, 광저우와 포산, 뉴저우와 치장 등 중국 여러 지역을 거쳐 이동했습니다.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또 그곳에서 다시 다른 도시로. 일본군의 추격과 전쟁을 피해 이동하면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이름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긴 이동 끝에 도착한 곳이 충칭이었습니다. 충칭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도시입니다. 홍야동의 야경을 보고 모노레일을 타고 독특한 도시 풍경과 음식을 찾아 여러 번 여행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여행했던 도시 한복판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긴 이동을 계속했던 임시정부는 충칭에서 비교적 오랜 시간을 보내며 다가올 광복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940년 이곳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이 창설됩니다. 정부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군대를 만들고 직접 나라를 되찾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충칭에서 관련 유적과 전시를 보면서 저는 임시정부라는 이름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그저 해외에 머물던 독립운동가들의 조직이 아니라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도 정부를 유지하고 외교를 하고 군대를 만들며 끝까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일본군들을 배경으로 이제 전부 다 이제 실어 나가서 본토를 지금 방어하는 이거를 차단시키는. 그리고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복절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누군가는 그날을 평생 기다렸고 누군가는 그날이 오는 것을 끝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광복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완벽하게 해결되는 결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다시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오늘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 여행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도시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중국을 여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행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나 당연하게 들고 다니는 이 대한민국 여권과 제가 마음만 먹으면 비행기와 기차를 타고 상하이와 항저우, 충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바라던 미래였을 수도 있겠다고요. 100여 년 전 이 길을 걸었던 사람들에게는 돌아갈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그 사람들이 지나갔던 도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아무렇지 않게 세계를 여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남긴 광복의 아주 작은 한 장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가 가보지 못한 곳들이 훨씬 많습니다. 임시정부가 머물렀던 도시도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도 중국 곳곳에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을 계속 여행하는 한 그 장소들도 하나씩 직접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여행하며 중국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는 우리의 역사도 잊지 않는 것. 앞으로도 제가 계속하고 싶은 여행입니다. 2026년 8월 15일 광복 81주년. 제가 중국 여행을 하면서 상하이 임시정부에 한번 가고 나서 결심을 한 게 중국에 있는 임시정부 유적지라든지 항일운동, 우리는 독립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이 독립운동과 관련된 유적지는 꼭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상하이, 항저우, 난징, 그리고 여기 춘칭까지 임시정부들을 다 돌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종착지가 이 광복군 구지인데 재밌게 보셨나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입장은 편히 할 수 있고 5시에 문을 닫거든요. 그래서 편히 오셔서 정말 해방비 근처에 있어요. 한 바퀴 돌고 가시는 거 추천합니다. 사실 임시정부가 더 잘 돼 있으니까 임시정부에 가시고 혹시 시간이 나시면 여기도 살짝 둘러보시면 1930년대 이후에 어떻게 광복군이 창설이 돼서 그래서 얼마나 치열하게 또 독립운동을 했는지 우리 독립투사들에 대한 어떤 그 치열함과 그 힘든 시기에 대한 기록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기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Thank you.